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선택, 고통, 그리고 기쁨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답을 찾으려 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 중 한 명인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인생과 그 작품 전부를 바로 이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헌신했으며 겉모습이나 확신을 넘어서 깊이 파고들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걸작 3편을 분석하며 그 안에 흐르는 심오한 주제들을 탐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으로서의 시각을 이해하려 한다.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비범하게 드라마틱한 삶의 경험들이 독특한 존재론적 시각을 형성했으며 그 시각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는 철학과 문학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지만 그를 영향력 있는 작가로 이끈 길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았다. 은사공학을 공부하던 시기를 지나 그는 그 경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글쓰기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1846년에 발표된 그의 첫 소설 엇가난한 사람들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1849년이었다. 그는 차르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혁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는데 당시의 독재 권력은 반대 의견의 공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사형 선고는 냉혹했고 처형일에는 최후의 이격이 임박한 듯한 악몽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바로 그 순간 헌재의 사면이 도착했고 형은 시베리아에서의 4년간의 징역과 6년간의 군 복무로 감형되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보낸 그 긴 세월은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고통과 고난,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의 이후 작품들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그 사건은 복구할 수 없는 균열을 남겼지만 동시에 독특한 창작의 깊이를 불러일으켜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까지 탐구할 수 있는 불멸의 걸작들을 탄생시켰다. 1859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강렬함으로 집필을 시작했고 고통, 죄책감, 구원, 자유와 같은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다. 유배 후 그의 첫 문학적 걸작 중 하나인 1864년 출간된 아찌아 세말자의 기록설은 세계 문학사에서 최초의 위대한 심리소설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익명의 주인공이 자신의 병약하고 불쾌한 모습을 스스로 정의하며 서술을 맡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시선을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를 탐구하고 자유의지의 본질의 의문을 제기한다. 작품의 중심적 반영 중 하나는 인간의 비합리성에 관한 것이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이는 미련함 때문이 아니라 어떤 논리를 초월하는 자유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콘텐츠의 제목과 다시 연결하자면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또 도스토옙스키는 삶의 의미가 진실하고 진정한 자유, 심지어 그 자유가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긍정하는 데 있다고 보여준다. 익명의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오직 합리적 논리나 사회적 관습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오해를 겪더라도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는 완벽함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다.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조차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며 바로 이 탐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끊임없는 탐색, 이 말이 당신에게 공감이 가는가? 또 다른 걸작은 1866년에 출간된 액제와 벌이다. 이 소설은 라스콜니코프라는 전 학생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더 큰 선을 위하여 도덕적 법칙을 어길 권리가 있다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두 여자를 죽이는 이야기를 담고 한다. 그러나 죄책감의 무게와 그를 둘러싼 수사는 그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오한 철학적,
도덕적 질문을 다루며 정의의 의미와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가 본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핵심 교훈을 제공합니다. 즉, 진정한 위대함은 힘이나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추구하는 능력에 있다는 점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고통과 회개를 통해 존재의 의미가 권력의 확증에 있지 않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는 아무리 심각한 실수라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화해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말년 작품 중 하나인 1880년에 출간된 이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네 자녀, 즉 3명의 친형제와 아버지 살인사건에 연루된 사생아의 가족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거대한 소설입니다. 각 인물은 세계관을 상징하는데 드미트리가 열점을, 이반은 이섬을, 알료샤는 신함을, 스메르디아코프는 증오를 대표합니다. 작가는 이 인물들을 통해 자유의지, 도덕성, 존재의 의미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며 이들 관점 간 갈등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연적이고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인드로 이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에 따른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필연적으로 내적 갈등과 타인과의 대비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이성, 열정과 증오 사이의 충돌 속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세 형제의 비교를 통해 철학자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실을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삶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으며 바로 반대 요소 간의 긴장 속에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알료샤의 희망과 연민을 향한 탐구, 이반의 고뇌하는 합리주의, 그리고 드미트리의 본능적인 열정은 삶의 의미가 단일한 관점에 있지 않고 우리를 관통하는 모든 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유사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그 복잡성 자체와 우리를 정의하는 갈등들 사이에서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있다는 자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상실, 질병으로 얼룩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인간 조건에 대해 명료하고 깊은 통찰을 유지했습니다. 심리학, 철학, 영성을 엮어내는 그의 능력은 니체와 사르트르를 포함한 세대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모순, 두려움, 희망을 관찰할 수 있는 거울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한 등장인물이 말했듯 인간은 미스터리다. 그는 해결되어야 한다. 만약 평생을 그것을 푸는 데 썼다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 미스터리를 연구한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조건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탐구. 그의 세계관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자유, 죄책감, 구원에 대해 반성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을까요?